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총선까지 석 달이 넘게 남았지만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과열 혼탁 선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성추행 교사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덕분에 다시 학생들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올해 광주 시민들은 메르스 위기 속에서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을 맞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당상 등에서 송년과 신년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가 아직도 짜이지 않은 데다 야권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입지자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기댈 곳이라고는 유권자밖에 없다는 불안 심리 때문일까요? 과열 혼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중년의 사람들이 여러 대의 버스에 나눠 탑니다. 명목은 산악회지만 선관위는 총선 출마 예정자 A씨가 5개월 동안 유권자 6,000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A씨와 전직 시의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는 100일이 넘게 남았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벌써 6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촉발됐습니다. 산악회, 팬클럽, 포럼 등이 통상적인 활동을 벗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선전하는 불법 선거운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아 겉으론 관망하는 것 같으면서도 수면 아래에선 과열 혼탁 선거의 양상이 싹트고 있는 겁니다. 예년에는 민주당 공천이면 사실상 당선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신당 바람이 불면서 민심 선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고 불확실할수록 믿을 건 유권자밖에 없다는 심리가 저변에 확산되면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당이 경합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유권자 결정 권한이 어느 때보다도 커진 선거라는 거죠. 그래서 민심을 누가 잡느냐, 이게 선거운동 과열로 이어질 우려도 있는 거고요. 당락까지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복잡한 정치 지형과 맞물려 단기간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혼탁 과열 양상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선 룰조차 정해지지 않은 깜깜이 선거 속에서 내년 총선이 불법 탈법 선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박근혜 정부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망국적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합의안을 파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박혜자 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광장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국정교과서 문제도 모자라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가 담보되지 않은 한일 외교장관 합의를 맺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협상에 나설 것을 약속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는데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죠. 여수에는 7시 37분에 가장 먼저 해가 떠오르겠고 광주에는 7시 41분이 되겠습니다. 전남 곳곳에 해맞이 축제가 펼쳐지는 만큼 계획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구름 영상입니다. 오늘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좀 떨어지다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차츰 맑은 날씨 되찾겠습니다. 현재 출근길에 큰 추위는 없는데요. 광주가 3.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 5도 높고요. 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곡성 구례 8도, 고흥 9도, 광양은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재단을 성추행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사가 학교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솜방망이 징계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 9월. 광주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체육교사가 제자의 허벅지를 깨물고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파면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1차에서 감봉 처분, 2차에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사람 아니고 한 오랜 세월 했는데 그런 것이 자기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학생들한테 그런 의도 받아들였다는 것을 많이 반성한다고. 이 같은 징계 수위는 학교 교사와 학생 100여 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기소유예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는
사법당국의 처분과 학교 측의 징계 수위를 납득할 수 없다며 광주지검에 직접 고소장을 냈습니다.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들이 있는데도 가해 교사는 일정 시간만 지나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교단에 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단에 쓰지 않는 게 사회 정의를 위해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법인 측은 문제가 된 교사를 같은 법인 내 다른 학교로 전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가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을 통해 시도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0원입니다.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관련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했지만 시도의회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도의회에 예산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고 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그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정한 강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교육감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시 교육청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법률적 검토를 우선 해보겠다는 겁니다. 아직 법률적인 검토가 덜 끝나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대처하고자 합니다. 시도의회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부 압박용으로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평성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는데요. 지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당국 등이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보육 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겨울방학 시작일이 제각각인 가운데 최대 34일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올해 안에 방학식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중학교 30곳과 고등학교 7곳이 해를 넘겨 내년 1월에 방학식을 치릅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7곳, 고등학교 12곳 등이 새해 들어서야 겨울방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별로 방학 시작일과 종료일이 한 달 이상 차이가 나 학부모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일정을 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2016학년도 정시 모집을 마감한 결과 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남대는 대입 정시 간하군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2,110명 모집에 7,709명이 지원해 3.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학과는 수의예과로 8.36대 1을 기록했고 전기공학과와 에너지공학과, 농업경제학과 등 빛가람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관련된 학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광주학교 유니버시아드는 광주가 처음으로 치러낸 국제종합스포츠대회입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만 결과는 여러모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흔히들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죠. 그런데 올해 광주에서 치러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는 이 말에 딱 맞는 그야말로 각본 없는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안 그래도 흥행이 잘 될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까지 터지는 바람에 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전망은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12일의 열전을 거치면서 이런 걱정은 반전 드라마로 바뀝니다. 수만 명의 외국인, 외지인들이 광주를 드나들었는데도 메르스를 완벽히 막아냈고 국제 행사를 치르면 빚만 남는다는 선입견도 깨버렸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경우 43개국이고 우리는 143개국이 왔거든요. 우리가 규모가 4배 많은데 거기는 2조 5천억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4배 큰데도 약 6천억 정도 가지고 대회를 치러낸 것이거든요. 경기장마다 관객이 몰렸고 화정동 선수촌 일대는 날마다 불야성이었습니다. 시민들은 누구랄 것 없이 앞장서 광주를 찾은 손님들을 정성껏 맞았고
이는 국제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They eager to help. Well, not all of them speak English, and unfortunately, I don't speak Korean. There were some problems. Well, not problems, but some situations when. But we could feel that they wanted to help us, and they do their best to help us. So we could understand that. 광주시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영 대회의 경우 공문서 위조 사건이 불거진 바 있고 정부가 예산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각종 불안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유대회 성공 개최라는 경험이 있는 만큼 광주 시민들에게는 4년 뒤에 있을 또 하나의 국제 스포츠 대회도 잘 치러낼 수 있다는 자신감의 무기가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새해 첫 업무를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 시내버스 차고지 등 현장에서 시작합니다. 광주시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부서별로 소관 분야의 민생 현장 93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바람과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윤 시장은 1월 1일 오전 7시 50분부터 증심사에서 해맞이에 나선 등반객에게 떡국 나눔 봉사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송정역과 나주를 잇는 송정 1교가 확장 개통됐습니다. 길이 434m의 송정 1교는 이전 9.5m 폭에서 이번 공사를 통해 폭이 29.8m로 3배 넓어졌습니다. 송정 1교는 그동안 비좁고 오래돼 송정역에서 평동산담과 혁신도시를 오가는 차량들이 송정 2교를 이용해 교통정체가 심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17년까지 송정 1교와 나주시 간 5.7km 도로를 18m에서 35m로 넓힐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내년도에 받는 보통교부세가 5,72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5,208억 원보다 10%, 금액으로는 520억 증가한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며 이는 보통교부세 총 규모 증가율 3.3%보다 훨씬 높은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 재정 보완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고보조금과 달리 용도 제한이 없어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이 저물고 2016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해넘이와 해돋이 행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도내 가볼 만한 지역을 최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땅끝 해넘이 축제가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해남군은 새밑 오후 4시 30분부터 땅끝 마을 일원에서 촛불 의식과 달빛 태우기를 하며 하늘을 돌아보고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집니다. 진도군 세방낙조 해넘이 행사와 나주시 정소로 북두드림 제야 행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병신년 아침에는 해남 땅끝, 순천 화포, 정남진 전망대, 향일암 일출제, 영하모 등의 해맞이가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유명 해넘이와 해맞이를 안내하는 책자를 만들어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이 배부해서 우리 지역을 찾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별 일출 시간은 여수 향일암 7시 36분, 장흥 정남진 7시 39분, 해남 땅끝 7시 40분, 완도타워 7시 39분 등입니다. 별도 해맞이 행사를 준비하지 않는 목포와 한평, 신안 등지에서도 가까운 산과 포구에서 주민들이 가족들의 건강과 우리 사회의 안녕을 비는 새해 맞이에 나섭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금당상 등에서 송년과 신년 행사가 다채롭게 열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는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 저녁 8시부터 새해 첫날 새벽 1시까지 민주예종 타종식과 시민대합창 등 새해맞이 시민대축제가 열립니다. 금당산에서는 새해 첫날 6시 50분부터 소망 연띄우기와 풍선 날리기 등 해맞이 행사가 진행되고 국립공원 무등산은 새벽 4시부터 입산이 허용됩니다. 정부가 앞으로 3년간 벼 재배 면적을 현재보다 11% 줄이고 쌀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벼 재배 면적은 79만 9천 헥타르에서 2018년에는 71만 1천 헥타르까지 줄이고 2012년산 묵은 쌀 9만 4천 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쌀 소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재단이 박람회장 사후 활용에 대한 민간 투자 유치 5차 공모에서 세계 기업을 추가 사업 후보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 후보자는 해양 레저구역 M부지에 마리나 사업, 헬스케어 등 투자 규모 532억 원에 이르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제안한 주 유탑건설이 선정됐습니다. 스카이타워 임대 사업자로는 번지점프와 전시공간 등을 제안한 주 서미트 플래니가 선정됐으며 비고 주잘간 임차 사업자로는 100억 원 투자 규모의 주 드램팩토리 코리아가 확정됐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사업 계획도 박람회 계획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알맞다며 이들 업체와 내년 2월까지 사업 실시 협약을 맺을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여수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같은 마을에 사는 60대 여성을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의 한 한적한 마을. 지난 26일 이 마을에 살던 64살 정모 씨가 자신의 밭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정 씨의 시신은 비닐과 비료포대, 버려진 농산물 등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주변 돌들부터 배수로까지 아직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정 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바로 옆집에 사는 66살 오모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오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지방과 옷가지 등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일부에서 정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오 씨는 이미 숨진 상태.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23일 오후인데 오 씨는 하루 정도 지난 24일 저녁 11시쯤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범행 도구나 동기도 명확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진 23일과 24일의 행적이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같이 그래도 20년을 넘게 했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민주노총이 새누리당의 노동계약 강행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광주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성과를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일반 해고제 도입 등 노동계약을 강행하고 있어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고용 불안이 우려되는 노동계약을 막기 위해 다음 달 8일에 총파업 투쟁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광산구 신창동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지만 주변을 순찰 중인 수안지구대 소속 45살 정우형 경사 등 2명이 신속한 조치를 취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경사 등은 불이 나자 고물상에 있던 가스통과 산소통 등을 치운 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간이 소화기로 불길 확산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예산 횡령 의혹이 있다며 상임이사를 고소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정환담 광주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지난 4일 회계장부와 정산서류 등을 빼돌리고 공금 4천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다며 조직이 A 상임이사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이사는 조직위원장에게 지시를 받아 서류를 옮겼고 행사 자부담 등의 명목으로 공금을 법인 계좌로 옮겼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현 신임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현 청장은 내년도 세정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아 힘든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대기업과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서민과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세정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신임 원장에 김영중 병원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영중 병원장은 취임사에서 환자와 병원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경영과 지역사회와 더불어 발전해야가는 상생 경영을 다짐했습니다.
정원도시에 자리한 국내 유일의 상급 종합병원인 화순전남대병원은 암과 관절 분야에서 뛰어난 의료 역량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꽃의 진학과 제29회 MBC 계열사 작품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과 영국이 공동 기획 투자한 꽃의 진화는 장미와 튤립 등 6가지 꽃에 숨겨진 생물학적 비밀과 꽃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특수 영상 촬영 기법을 통해 소개한 작품으로 영국 BBC 2채널에서도 방영됐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이 내년 1월 2일부터 무료 운영됩니다.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그동안 입장료를 성인 기준 최고 4,000원에 받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인권 의식 확산을 위해 지난달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무료화가 결정됐습니다.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은 지난 2013년 개관 이래 모두 42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방송의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 남구 진월동 3획 1차 아파트 주민 50만 원, 노대동 송화 휴먼시아 4단지 아파트 주민 45만 1,000원, 송화 휴먼시아 4단지 경로당 5만 원, 노대신기 경로당 5만 원, 진월동 하늘연가 아파트 경로당 10만 원, 월산동 18통 주민 34만 원, 26통 주민 16만 6천 원, 32통 주민 25만 7천 원, 광산구 송정일동 모아 아파트 주민 24만 원, 금강 아파트 주민 42만 원, 신한화 아파트 주민 13만 원, 라인 1차 아파트 주민 21만 원, 5통 주민 7만 원, 도산동 도산경로당협의회 10만 원, 서구매월동 우리식품 주범준님 50만 원, 우리식품 최하나님 30만 원, 울리중학교 2학년 주유민 학생 10만 원, 풍암초등학교 6학년 주유선 학생 10만 원, 울리초등학교 1학년 주성민 학생 10만 원, 덕흥동 부녀회 10만 원, 동구 지원 2동 내지마을 주민 20만 원, 녹동 칠전마을 주민 25만 원, 용현마을 주민 23만 원, 일광맨션 주민 5만 4천 원, 대명아파트 주민 10만 원, 주남마을 주민 10만 원, 참한의원 10만 원, 대명경로당 10만 원, 이통장 조영삼립 6만 원, 광주 동구민 화순군 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임직원 10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시가 아름다운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야간 경관 사업을 확대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2월까지 돌산공원에 조성된 야간 경관을 장군도와 성산공원, 이순신 광장 등 도심 해안가 주변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을 통해 조명 설치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행하는 이번 야간 경관 확대 사업은 늘어나는 여수 지역 관광객들에게 밤바다를 배경으로 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야생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에 대한 AI 차단 방역을 강화합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야생조류에서 전국적으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해남 소재 오리농장에서도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동일형이 검출됨에 따라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 차단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철새 도래지 10개소에 대해 광역 방제기 등을 총동원해 주요 도로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탐조객 방역도 강화합니다.